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암살이 시도에 그쳤던, 성공했던 대상들을 보면 매우 영향력 있는 이들이다. 이 이름을 한번 보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그런 면에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많은 일을 해냈다. 수년간 조롱거리가 됐던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가 미국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위험한 직업으로 꼽히는 카레이서 사망률이 0.1%다. 라고 하면서요. 미국 대통령을 보면 5.8%이고 약 8%는 총격을 당한다. 누구도 내게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지 않았다. 만약 마크 루비오가 나한테 말해줬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보다 더 위험한 직업이 있을 거라 상상은 못하겠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보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행사에 참석했던 CNN의 울프 블리처 기자가 있는데요. 당시 총격범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울프 블리처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보안 검색 절차를 통과한 뒤에 다른 보안 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블리처 기자는 당시에 소리가 매우 크고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참석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참석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즉시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안팎을 빠르게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 보안 구역에 접근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 만찬이라는 공개성 그리고 상징성이 큰 행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안 취약성 점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과 AP도 행사장에 약 2,600명이 참석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테이블 아래로 피신하는 혼란이 있었다 전했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터진 이 워싱턴의 힐튼 호텔은요. 장소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힐튼 호텔을 나서면서 총격을 당했죠.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받고 생존을 했습니다. 40년 지난 뒤 같은 호텔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행사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이거는 매년 열리고요. 미국 정치 언론계의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 해당 참석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 자격으로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행사 보안의 새로운 시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돌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공개 정치 행사와 언론 행사 보안 체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은 대통령, 부통령, 장관들, 언론인, 방송 관계자, 정치권 인사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은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죠. 요구가 됩니다. 동시에 언론 행사 특성상 개방성과 접근성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런 구조는 보안 당국에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죠. 보안도 철저해야 되지만 언론 행사 특성상 개방성도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완전히 폐쇄되어버리면 행사 자체의 의미가 약해지고 또 반대로 개방성을 높이면 안전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용의자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만약 검색 절차나 동선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러면 유사한 고위급 행사의 보안 기준이 크게 강화돼야 되겠죠. 미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남깁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대형 언론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정치 행사 운영 방식이라든지 경호 예산, 호텔에서 할 경우 보안 기준, 참석자 검증 절차까지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 용의자는 힐튼 호텔에 묵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힐튼 호텔에 묵는 사람까지 그러면 다 검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전통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이 공식적인 긴장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런 상징적인 자리조차도 보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현실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건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 참석자 규모, 대통령 경호 상황, 보안구역 진입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하면 이거 앞으로 보안 체계 크게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용의자 단독범인지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단독범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 용의자는 산탄총, 권총, 칼도 여러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 행사장에 접근했고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무기를 소지한 채 보안검색구역 인근에 접근을 했고 무장 상태에서 검색구역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현장에서 제압됐고 체포됐죠. 그래서 보안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뚫렸는지 이거 철저하게 살펴야 될 겁니다. 이 보안 허점 논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대통령이 있는 행사장에 어떻게 무장한 인물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비밀 경호국은 대통령, 부통령, 주요 요인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통령 행사에는 3단계 이상 보안이 깔립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는 보통 행사장 내부뿐만이 아니고 건물 입구, 주변 도로, 외곽 통신까지 여러 겹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무장한 인물이 검색구역 가까이까지 접근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안 쟁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외곽 경계 문제예요. 용의자가 호텔 내부 접근, 이거는 호텔에 투숙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구역 이전 차단에 실패했다는 거죠. 위험인물이 검색대까지 접근했습니다. 총격이 검색대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또 사전 탐지도 실패했습니다. 위험인물 데이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는지, 용의자의 과거 행적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완전히 보안이 실패했다기보다는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암살 시도 당했던 게 2024년 유세 때였죠. 버틀러 펜실베니아였습니다. 그때도 암살 시도 있었고 플로리다 트럼프 골프장에서도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워싱턴 힐튼 사건까지 더하면 미국 내 정치폭력 그리고 경호 체계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고위 정치인들 표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경계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 관련 문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단독범인지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지금 단독범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지만 이거 최종적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 반입 경로가 어디였는지도 중요하죠. 호텔 내부로 접근한 경로, 검색대 위치, 보안 인력 배치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비밀 경호국 대응이 적절했나? 용의자를 빠르게 제압한 건 잘했죠.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무장을 한 위험인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이 경호 체계가 바뀔 수 있을지 강화는 분명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단독범행인지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이랬잖아요. 선생님. 참, 대통령이 있는 공간까지 위험인물이 접근했고 실제 총격이 발생했고 경호 시스템 논란이 터졌다. 이거 3단 콤보로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런 용의자에 대해서도 밝히고 또 그 영상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또 캘리포니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는 정말로 미국 민주당 텃밭이죠. 블루이스트 블루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조직적인 배후가 없다? 저는 그것도 좀 믿기가 힘든데요. 1차, 2차 암살 시도 때도 그냥 조직적 배후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선거 유세 중이었고 뭐 바이든 대통령 때였고 이런데요. 이걸 분명히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2월 달에요. 트럼프 대통령 마라라고 사저에 침입한 무장한 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살됐습니다. 단순 침입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죠. 마라라고 사저 침입 사건. 다행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인물이 마라라고 사저에 침입했다가 사살됐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또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컨택 온 회사들이 한 150개가 넘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께 광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이 원더 프테로신인데 제가 1년째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5,000보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먹고 2만 보를 걸어도 전혀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관절 향상에도 좋고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를 개선하는데요. 두뇌 건강과 관절을 한꺼번에 케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대 의대 연구진이 만들었고요. 학술지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도 소개가 됐고 4개 이상 저널에 소개가 됐고 특허도 2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채널에 유일하게 하나만 광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